목조주택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직까지 하자나 AS 품목이 생긴 적이 없을 정도로 만큼은 과하자. 안녕하세요, 가은파입니다. 나무집 협동조합에서 시공한 패시브하우스 건축 현장에서 가은파가 직접 촬영한 시공 장면과 패시브 공법에 대한 영상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목조주택 시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방수 시공에 대해서 공유해드립니다. 목조주택을 지으시려는 예비 건축주님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가은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집 협동조합 이사장 고성만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목조주택의 방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일단은 목조주택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멤브레인 시트 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화 방수, 그리고 FRP 방수, 크게 나눠져 있는데, 시트 방수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조주택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방수 시스템이라 첫 번째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액화 방수, 액화 방수도 좀 많이 쓰이는 방수죠, 아직까지. 그리고 FRP 방수는 사실은 좀 선택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좀 그게 단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조합에서는 쓰고 있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은 멤브레인 시트 방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조주택의 최적화, 우리 조합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멤브레인 시트 방수를 여태껏 해왔는데, 아직까지 하자나 AS 품목이 생긴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글쎄요,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좀 금액이 결코 낮지 않은데, 일단은 한번 시공이 되고 뜯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이제 공정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일단 2층이나 테라스 같은 데는 방수 시트 방수를 해놓고 담수 테스트라는 걸 해요. 일단은 물을 하루 정도를 받아 놓고 밑에서 새나 안 새나 그걸 확인한 후에 물이 안 샌다 했을 때 물을 버리고 그 위에 이제 나머지 시공을 해서 마감을 짓는데, 1층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합에서는 액체 방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액체 방수는 이제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비노출 우레탄, 이제 오토플렉스, 시험 성적서상에서는 일단 타설 후에 4시간이면 타일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매뉴얼에는 돼 있거든요. 일단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게 이제 시공성이 좋다 보니까 타일 작업이 내일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날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 전전날 정도 이제 시공을 하고 타일 작업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FRP 방수는 일단은 걔는 수축 팽창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말 그대로 시공을 했을 때 이제 탈락의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조합에서는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2층 화장실이 한 군데, 그리고 테라스가 한 군데, 그러니까 방수를 해야 될 장소가 3곳이 있었는데 2층은 한경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테라스도 한경이 방수로 시공을 했어요. 일단은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담수 테스트를 다 했고, 테라스 같은 경우는 외기에 노출된 부분이라 기후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방수 작업을 좀 더 했어요. 여기 패시브 주택이기 때문에 외단열을 또 한 번을 더 했거든요. 일단은 2층 발코니, 그리고 이제 벽체가 있고 패티오 창이 있고, 이곳을 이제 방수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한경이로 1차적으로 방수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 난간까지 올려서 넘기고요. 비가 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 배수 구멍을 해서 하단부로 뺐습니다. 지금 이거는 1층 벽체,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배수를 해서 뺐는데, 이 형태에서 패시브적인 형태가
조금은 이제 외단열이 여기서는 지금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어서 스티로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이소핑크죠. 아이소핑크를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 주택이기 때문에 물매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곳에 80mm, 70mm, 50mm 되는 아이소핑크를 구분 쳐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9mm짜리 시멘트 보드를 설치를 하고 그레이스라는 시트 방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고가의 멤브레인 시트 방수가 나오기 전에 테라스나 이런 쪽에 이제 흔하게 이제 했던 방법이죠. 왜냐하면 액체 방수는 좀 약간 위험해서 그 후에 이런 시트 방수를 한 번씩 더 해주는 이제 제품이었거든요. 그게 많이 쓰이는 부분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아이스댐이라고 겨울에 지붕면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한낮에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이게 녹아서 조금씩 밑에서 밤 동안에는 어는 거예요. 낮에는 녹고 밤에는 얼고, 그래서 이쪽에 댐처럼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아이스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레이스라는 그 시트 방수지는 최초의 첫 단을 그레이스로 이제 시공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말 그대로 일반 방수 시트를 시공하는 그런 형태로들 많이들 쓰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일단 요거 테라스도 지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시공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레이스를 300mm 폭으로 이제 길게 켜서 이 부분, 그리고 벽과 벽이 만나는 이 부분, 코너 부분을 일단 300으로 먼저 이렇게 시공을 하고, 각진 이 모서리에 완충제죠. 이 완충제를 넣고 시공을 하고, 바닥면을 그레이스를 정확하게 잘라서 이 지점부터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팽창이 일어났을 때 얘가 끊기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말 그대로 300폭으로 켜서 이 부분,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트가 이렇게 가는 형태, 하자를 완벽하게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도 오랜 시간 동안 방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멤브레인 시공을 했고 그 위에 또 한번 그레이스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층 테라스 방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1층 방수는 일단 조합에서 지금 시공하는 방법이 모든 배관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하수 같은 이제 그 배관을 바닥면에 맞춰서 자릅니다. 바닥면에 맞춰서 자르고 오토플렉스 시공을 다 하죠. 그리고 잘라진 부분에 오토플렉스 밴드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덮어서 시공을 합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50에 75 되는 그 내주사를 역으로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핑을 하지 않고 본드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끼워 넣음으로써 혹시라도 어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그런 물들이 글로 모여서 바로 이제 배관을 타고 내려갈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방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리스크가 아무리 적다 그래도 1층도 물이 새면 안 되는 곳이죠. 바닥이 있고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이게 75mm 보통 파이프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컷을 하죠. 자, 바닥하고 똑같이 해서 컷을 하고 여기에 50에 75짜리 내주사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방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새더라도 물은 이쪽으로 유입이 되게. 목조주택의 방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속담에 나오죠. 과하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방수만큼은 과하자. 진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처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방수만큼은 과하자. 그게 조합의 모토입니다. 감사합니다.